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알고 보면 좀 불쌍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착각입니다. 편향되어 있는 언론이, 민노총이, 정교조가, 문화, 방송, 예술 등 기타 매스미디어가 선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는커녕 불평, 불만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조차 제대로 품기 어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초기에 소위 서구 선진국의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 싫다고 집회를 했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그 사태 초창기에는 그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가 민간에서 준비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인 것은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제가 보건위생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빌미로 국민들, 대중들이 광장에 모이거나 정부에 정당하게 항의를 할 권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마저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인지했건 못했건 그들의 기저심리와 본능 속에는 단순히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를 떠나가지고 더 큰 무언가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깊은 철학적인 의미까지 인지를 했건 못했건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뭔가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자기 손으로 쟁취해 본 적이 없었던 이 불쌍한 아시아권의 국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히 정치인들의 입맛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요즘 화가 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찍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찍었던 걸까요? 자,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힘들어가지고 요즘 화가 난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을 찍을 때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될 줄 정말로 몰랐단 말입니까? 물론 IMF 이래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거 다들 이제는 체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좌파 커뮤니티의 회원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요지가 뭐였냐면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제가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라는 부동산 얘기였어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어떤 것일지.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제가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라는 하소연 글이 왼쪽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커뮤니티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회원이 밤에 써올렸던 글에 수많은 비난과 악플이 달리더니 결국 집단 신고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글이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했어요. 부동산 전셋집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불평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게 집단 악플과 신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부끄러우니까 지들도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건 아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집단 악플과 신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회원이 보여줬던 반응입니다. 그 회원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자기 글이 삭제당하고 엄청난 악플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 하면서도 자기가 썼던 글이 그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었다며 군중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그런 경솔한 발언들이 혹여 우리 문프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라라고 아예 대놓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공산국가의 자아 비판이 떠오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비판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그런 일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놓고도 화를 못 냅니다. 사람들이 이미 사상교육이 너무 깊게 되어가지고 저 정당이 저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명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분노하기는커녕 의문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말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은 했었죠. 내 생각이라는 그 착각은 사실 남들로부터 주입받아왔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그런 역사인식, 그런 생각들이 사회 안에 우리 안에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득을 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성역과 고정관념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둬야 된다라고 떠들어댑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역사나 동화 속에 우리가 보면 역사책이나 동화 속의 일화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왕이라든지 리더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간신배를 곁에 두고 충신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처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역사 속의 인물들을 어리석다라며 비웃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던 그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몹시 힘들어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수가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어리석을 수 있고 국민도 잘못 판단 내릴 수 있으며 군중도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죄책감이 희석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본인들이 올바른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비싼 먹물 마셔가면서 부모님의 등골을 갈아 마셔가면서 대학 교육 정도씩이나 받은 오늘날의 청장년층이라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의식을 볼 때면 분노와 반정부의식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경제든 부동산이든 최소한 본인들의 인생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겪어보고 있다면 최소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나한테 손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 정도는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